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 관련돼서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요. 조선주가 2차전지 이후에 또는 2차전지가 쉬고 있을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즉 틈새를 타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모두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대략 한 5월과 6월 달부터 조선주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폭이 에코프로에 비한다면 약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꼭 많이 올라야만 수익을 크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듣고 이놈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총 투자 금액이 1억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한 종목에다가 다 투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입해서 10%의 수익을 낸다면 수익이 1,0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월 달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50만 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 샀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2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한 주식이 4월 달 되니까 8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0만 원을 보면 80만 원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80만 원도 이미 8배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8배가 상승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단 석 달도 걸리지 않아요. 이런 주식에다가 내가 거의 대부분의 나의 투자 자금을 넣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예 너무 싸 보이는 종목을 매수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을 계산하고 그 계산이 나왔을 때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개인적으로 5월달과 6월달에 에코프로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자, 62평을 기준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라. 만약에 에코프로가 62평을 이탈한다면 기간 조정이 길게 올 수 있고, 이게 길게 진행이 되었을 때 1년 이상의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조정도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손실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건 제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리스크 대비해서 내가 리턴의 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직전 상승폭이 8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즉 에코프로의 성장치 자체가 8배에 달하는 성장이 나왔다면,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면, 에코프로는 이 구간에서도요, 리턴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미 3개월 동안 8배 상승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2차전지가 앞으로 성장을 안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가가 8배 올랐죠. 자, 3개월 동안 80% 수익을 내도 큰데 8배가 오른 겁니다. 8배, 800%가.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기간 조정에 대한 구간이 있으니까. 단지 지금에 와서 150만 원을 보다 보니까 이때가 싸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5월과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봐오던 그런 투자자들은 지금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진 자의 영역이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가진 자의 영역이 아니기 위해서는요, 돈 말고 한 가지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런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돈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잡고 가야 하는 게 에코프로에 대한 5월과 6월 달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 간단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라는 거 오케이. 맞아요. 근데 주가가 3개월 동안 8배 오른 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세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아직 8배가 상승한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도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굳이 8배까지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적 확인 과정은 거쳐야 된다. 그게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치를 62평으로 잡아서 62평을 하회하거나, 그리고 수렴할 때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대신에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등락폭이 에코프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 대비해서는요 에코프로보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큰 수익 금액을 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적게 올라서 그런가요? 라고 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선반영한다고. 이 선반영한다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지금 반영시켜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나빠질 내용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하락의 시작점이 여기 보면 2013년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10년이죠. 근데 삼성중공업의 고가가 발생한 건 실제로 따지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는요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받았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신용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구간이죠. 그럼 당연히 경기 부양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나서 형성한 고가가 4만원보다 낮죠. 그러면 호황기를 맞더라도 거품은 호황기를 맞기는 맞았지만 이건 인위적인 호황기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느냐? 주요 수출입 품목이 부피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배는 사용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배는 사용한다.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은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즉 배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3개였다면 하나 잘라요. 그쵸? 이거를 강제로 자를 수 없죠? 하나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망합니다. 왜? 기술력으로 나누고 가격으로 나누고 할 테니까. 이런 과정을 2013, 2014, 15, 16, 17, 18, 19, 20년도까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들어서야 드디어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시세가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반영한 이면에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만 매출이 빵꾸가 나도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10년 동안 장기적인 산업의 축소를 겪고요. 여기서 가격 경쟁이 붙고요. 이랬으면 조선업 같이 고정비가 높은 사업군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증거로요. 실제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 하나그룹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근데 주요 주주에 보면 산업은행 지분이 27%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그룹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산업은행의 지분이 70% 가까웠어요. 대략 한 67% 정도 됐습니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조선업이 그래도 살아날 때까지 정부의 자금으로 버텨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삼성중공업이 적자의 기간은 장기간 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수주잔고가 가장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주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크는 한계가 있죠. 도크가 다 차면 그 기준을 3년치로 잡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과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성과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흑자로 돌았죠. 자, 23년도에 흑자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적자예요. 이거를 분기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1조 적자, 그리고 1조 3천억 적자, 그리고 8,500억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금은 매출이 늘지만 이익의 폭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고정비의 기준치가 대략 연간 매출 기준에서 7조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분기로 따지면 분기당 넘어야 되는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수주잔고하고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무조건 리스크 대비한 리턴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느냐. 즉,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면서 와 되게 배 아프다 이럴 게 아니라, 에코프로와 같진 않지만, 왜? 성장산업이 아니니까. 조선주는 성장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왜? 우리는 봤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기업을 살려둔 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야 되고, 이 가격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목이 시세가 크게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조건은요. 무조건입니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 신고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주가의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빨라집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여기 신고가니까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해야지. 난 여기서부터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과실을 먹기 위해서 장기 투자에 들어갈 거야.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오르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기준치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 기준치는 자, 보세요. 최소한 단기간 기업의 성장폭보다 너무 많이 그 평가치를 받은 종목은 매매를 해야 되지만 투입 금액에 대한 조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어요.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가요? 거품이 끼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실적이 이제 회복이니까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적자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조선주의 수주는요. 보통 3년 기준에서 도크를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주는 어떻게 되나요? 선가 자체가 늘어나죠. 성과가 늘어나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신조선가의 상승은 삼성중공업 기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이익의 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이 아직 실적이 서프라이즈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 이후에는 보유 전략이어야 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하고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입니다. 투자할 때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등락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간에 보유하기 위한 투자 심리, 즉 멘탈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횡보의 구간 그리고 조정의 구간을 무조건 겪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겪고 지나갈 때 필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선주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망했는데 아직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용인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요.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매매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